어제 미천 다 드러난 네. 최상무 부총리 탄핵 청문회에서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문답인데. 아직 울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참 이것도 웃긴 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안경 위로 닦고 있는 것 같네요. 눈물을 닦는지는 모르고요. 예. 눈곱을 떼는지도 잘 모르고요. 아. 근데 표정 자체는 뭔가 결기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날 나온 표정이 되게 다양한 종류. 네. 네, 이런 종류도 있고 뭐 되게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막 네.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뭔가 다이내믹했던 음. 네, 그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했죠, 봉우리? 왜 임명 안 했냐, 마은혁 재판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임명하려고 노력을 했다. 잠깐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짜자. 임명을 안 한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당신 임명 안 했잖아. 이게 특히나 앞에 이제 제가가 원래 붙어 있거든요. 제가 예. 이제 네, 일부러 좀 뗐는데 길이 조절을 하느라고. 예. 제가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또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게 나의 의지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게 한덕수를 비롯한 수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내 등에다 레이저를 쐈다. 그렇죠. 네. 아. 이게 그래서 논리가 발전돼요, 뒤로 갈수록. 예. 예, 그래서 질의응답이 약간 완성이 돼갑니다. 웃기는 네. 방식으로. 음.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음. 그래서 내가 일단 두 사람은 먼저 두 사람 임명을 하다가 또 두 분으로 바꾸자. 아, 멘탈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군요, 네. 지금. 두 분은 임명을 해서 헌법 절차는 진행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진행시켰다 뭐 이런 얘기죠. 예.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끊겨요. 예. 예, 이게 실제로 끊깁니다. 왜냐면은 막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 이제 마은혁은 결국에는 임명을 안 했지 않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회의 등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국무위원들이 되게 반대했다. 네. 그래서 사실 너네 내가 2명 임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나는 그래서 노력을 해서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한번 기다려 본 다음에 네. 존중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국무회의가 작동이 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기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요. 네. 말투가. 아니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저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로 핑계를 삼으려고 국무회의를 자꾸 드는 거잖아요. 근데 국무회의가 이제 제대로 돼서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위원들과 논의를 해야지. 네. 당연하잖아.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선 뜬금없이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다 이래요. 이 얘기 왜 했을까? 공무회의도. 아니 뭐 이봉우도 사람이지 그렇게 치면. 잠깐만. 야 국무회의 헌법기관 아닌 것 같아요. 그 논리적 결론은 그 이봉우도 사람 아니야? 아, 그렇게 되나? 국무회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달라. 예, 뭐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국회하고 대등한 기관이다. 아 국회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까. 국회 자체는 헌법기관이잖아. 국회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 아 우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왜 너네 주장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아니 국회가 임명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감히 이렇게 막아 나서냐? 그것도 대행의 대행이라는 작자가.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헌법기관입니다. 네. 대등한 기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 국회와의 대등함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하도 욕을 먹으니까. 예. 아 근데 약간 나는 이게 대등함을 어떤 강조하려는 말투보다는 약간 울먹거리면서 네.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거에 가깝죠. 예, 예, 뭐 엄청나게 막 진짜 대거리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네,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네. 예, 대등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셨죠요. 근데 아이고. 국회의 몫에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은 국무회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임명 무조건 해야 돼요. 네. 형식적 임명권이라서. 그것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혹여 동일한 정도의 어떤 행정 권한을 쥐고 있는 뭐 헌법기관의 일종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고 쳐도 네. 말한 것처럼 국무회의가 필요 없는 요건이라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고 당연히 헌법 해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기관 간의 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법기관의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작동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네. 예, 여기서는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예. 예, 여기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는 거야. 네. 그냥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그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지. 즉시 이거 결국 여야 합의 안 해왔잖아요. 이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나는 노력했고 국무회의도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본인이 헌재 결정까지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 의원들은 아니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라고까지 했는데도 당신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지 않았느냐? 왜 마은혁은 끝까지 임명 안 했냐?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임자가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 아니 그 전까지는 국무위원들이 반대 설득하느라 못했다며. 그렇죠. 이제 남탓 중에 남원, 남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국무위원들 설득하느라 못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전임자 탓을 해요. 네. 전임자가 그렇게 여야 합의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난 그걸 존중해야 했다. 아, 법은 존중을 안 합니까? 아, 법은 존중 안 해요? 처음에 두 분을 임명할 때 건네.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어쩌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었다. 안 하는 게 아니었다. 노력을. 계속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임자의 여야 합의 요구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네. 야당 의원들이 당연히 여야 합의라는 조건이 없다고 그런 조건 붙이지 말라고 헌법재판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뭔 얘기냐 했더니 또 제 전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 난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네.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남탓.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음. 뭐 전임자 입장도 있고 뭐 국무위원들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말이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이제 이런 시점에서 아마 그 돌아가신 윤석열의 선친께서는 보통 요 정도 시점에서 고모수를 들었을 겁니다. 아, 요거는 못 하겠는데 내가. 아, 요건 동승하지 못 하겠는데. 아니 이따위로 말도 안 되는 변명 이게 사실 이게 모블쇼의 모욱 앵커에 따르면 뭐야 그게? 다른 방송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예. 모블쇼의 모욱 앵커의 말에 따르면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한다 뿐이지 개소리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정장 입고 네트워크 메고 거의 개소리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뭐 서로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 보기에 약간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고위 관료라고 하면 네. 왠지 그래도 발언에 최소한의 책임은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런 거 없는 그냥 개소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개소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요새 보면 네.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근데 이 정도로 남 탓하는 심지어 한덕수 탓을 하는 거면 네. 최상목 본인도 이거 임명 안 하는 게 대단한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죠. 사실 알죠.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알죠. 예. 알고 특히 헌재 결정 이후로는 네. 더더욱이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다행히 이제 한덕수가 이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빠졌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탄핵이 되고. 네, 탄핵에 결국 올라가고 둘을 탄핵시킬까 하나를 할까 일단 최는 해야 돼. 네. 라는 식으로 가니까. 억울한 네, 거야. 더 이제 억울한 거지. 왜 나한테 그래 한덕수가 그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네.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네. 아, 대행이 아니지. 사실 저 자리도 한덕수 몸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몸빵. 죄송합니다. 네. 예, 한덕수가 먹을 욕을 대신 먹으러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 한덕수 요건 따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거부권을 엄청 썼잖아요. 네. 최상목 혼자 9개인가 썼습니다. 예, 거부권을 엄청 썼어. 대통령 권한을 실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도 썼거든. 네. 근데 그거는 남 탓 안 하나? 그러게. 예. 그러게. 아,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까지 강하게 뭔가를 권한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예. 여기서는 왜 남의 의지고 거부권을 쓰는 거는 왜 나의 의지냐고. 아. 이거는 이게 너무 없어 보이는 예. 행동이잖아요. 아 정말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없어 보입니다. 예. 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자신의 권한 행사의 어떤 타당성을 강조하려면 적어도 책임은 자기가 져주려고 해야지. 탄핵을 당할 지연정. 그렇지.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지였정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책임지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네. 말을 했으면 깔끔하게 인정. 알았어. 그럼 네가 탄핵 당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게 뭔가 좀 깔끔하잖아. 근데 막 치덕치덕 남 탓을 막 이렇게 해대면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아까도 행위를 얘기했지만 법은 일단 행위를 판단하거든요. 네. 의도를 판단하는 건 이제 그 행위 안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음. 근데 노력은 굳이 의도로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노력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행위가 또 필요해. 그리고 만약에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지나치게 긴 시간,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면 그 노력의 순수성을 인정할 수가 없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말을 해도 탄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태라면 차라리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는 한덕수처럼 정치할 일 없으니까 네. 책임지는 멋진 모습 남기는 것보다 최대한 욕을 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 상태를 모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찌질이들의 논리.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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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이상한만 모면하자. 음. 좀 지나고 나면 얘들은 나 잊어버릴 거야. 음. 탄핵 당해주지 뭐. 우리 좀 이따 한덕수 얘기하겠지만 그 우리 박지원 영감님께서 네.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르고 왔다고 이제 야, 난 진짜 많이 배워요, 진짜. 이게 드립은 이렇게 치는 거구나. 정치를 괜히 50년씩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사실 근데 그런 드립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런 드립은요. 예. 그 정도 연령이 돼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젊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에 죽일 놈이 됩니다. 어. 네, 큰일 나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 거기에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머리에? 그냥 그 뱀장어 자체도 원래 맨질맨질하거든. 네네네. 예, 기름 바른 뱀장어라고 또 뭐 얘기하기도 하지만 굳이 왜 대가리라 했을까? 왜 대가리? 감장어 잡을 때 머리에 못에다가 이렇게 콱 해놓고 잡잖아요. 뭐 갑자기 또 먹는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가. 잔인하게 가? 뱀장어랑 장어류 잡을 때 그렇게 잡지 않나? 그래서 어. 참기름 발라서 고소한 냄새로 기절시키는. 그게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탄수화물이 좀 너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예. 한덕수 대행이 평소에 좀 머리에 뭔가 기름 바른 것처럼 보이나? 이게 더 심한가? 아니 내가 그런 말을 유도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말할 줄 몰랐어. 그래? 아니 왜 이거 절차 아니야? 아니 정치인들은 이거 헤어스타일링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든 뭐 왁스든 뭐든 바르고 나왔겠지. 난 안 도와줄래. 도와주다 같이 갈 것 같아. 아닌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뱀장어가 기름칠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빠져나가길 잘한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 빠져나갈 때 어디부터 빠져나가요? 대가리부터 빠져나. 그렇지.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발라야 된다. 꼭 꼬리에 발라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은 저 봉우리 철장 안에 다시 한번 넣어봐봐요. 왜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철장 안에 한번 저는 넣어봐봐요. 헤어스타일링을 봐봐. 받았다. 저기 저 구멍으로 빠져나오려면 그렇지. 머리부터 기름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지. 머리가 나가면 다 나가는 거지. 그렇지. 네. 예. 네.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 순간적으로 비유를 한 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최상목은 뱀장어도 아니고 기름도 안 발랐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는 게. 한덕수는 그러거든요. 네, 한덕수는 진짜 지극히 모호하기 짝이 없는 말로 예,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없어 보이는 건 똑같지만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문장 안에서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되게 다르잖아. 너무 더 찌질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틈으로 억지로 빠져나가려다가 지금 살 다 벗겨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고 숨은 거죠 사실은.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자기 눈 가리고 거의 그 수준이고. 그리고 사실 국무위원 탓을 자꾸 하잖아요. 네.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서 난 되게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거짓말인 게 정계선 조한창 2명 임명했을 때 국무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랑 논의도 안 하고 임명했다고 반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걸 임명했다고 심지어 자기네 허락 안 받았다고 화내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네. 국무위원들은 분명히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렇지. 당시에.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논의하는 네. 것도. 이 거짓말의 행연들이 이제 좀 이따 더 펼쳐질 텐데 일단 바로 그냥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뱀장어에 그냥 머리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버렸어요. 심지어 9번. 네. 9번 박았다. 심지어 믿었던 장돌이마저. 아하. 3개 정도 있는데. 그렇죠. 야. 네. 가처분 인용 결정문. 네. 되게 이것도 공들여 쓴 게 되게 네. 특이합니다. 이게 가처분 인용 결정문 치고 되게 길대요.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또 역사에 남을 만한 결정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안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이 다음부터가 내용이 중요하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이게 네. 이제 그 소를 제기한 분에게 이제 피해가 줄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예, 여기에 굉장히 강한 말이 숨겨져 있어요. 적어도 이 가처분 판단 안에서 보면 그 이 한덕수의 이 임명은 네.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위에는 해놨지만 네. 적법하지 않다는데 상당히 힘을 실어준 거야. 네. 게다가 자격과 절차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이럴 때 이 표현은 저는 의도는 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왕구 같은 놈이 헌법재판관 되면 안 된다도 돈 들어가 있어요. 아닌 사람이라고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적법함 절차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렇지. 사람. 예. 재판관도 아니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이 자격이 아. 임명할 자격도 있는 거지만 그 피임명자의 자격도 이 안에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자격을 지닌 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저는 숨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임명권,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임명권만 문제가 됐다면 예. 사실 법률이 정한 자격까지는 굳이 안 써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절차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자격을 굳이 써가지고 그래서 많은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분들이 이거 본안 판단한 거 아니야? 거의 본안 거의 뭐 판단한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진짜로 못을 박아버린 거죠. 네. 네.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많은 언론사들도 이거 본안 해보나 마나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되고. 그렇지. 이게 앞에 나오는 말이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함으로써 네. 임명을 하기 위한 절차로 돌입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결국 그 다음 단계인 뭐 맞건 안 맞건 간에 결국은 다음 단계로 갈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 이거 눈에 보기도 불을 보도 뻔하다 이 얘기야. 지명은 곧 임명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잠깐만요. 이게 한덕수가 나는 지명을 했지만 임명은 안 했다라고 예.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낸 다음에 나온 말이죠. 지명은 했지만 임명은 안 했다가 아니고요. 발표는 했지만 임명은 안 했다. 지명은 안 했다. 예. 지명은 안 했다. 그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네. 문장어 발언으로 근데 나옵니다. 사람을 찍어서 발표하는 게 보통 지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찍어서 나 이 사람이요라고 발표하는 게 지명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반박을 해준 거예요. 예. 아, 그치. 네, 그것도 반박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답변서를 받고 그 다다음 날 바로 이 결정문을 쓴 거기 네. 때문에 김장호 할아버지 그거 그 말이 그 말이래. 아저씨.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네. 헌법재판소가 이걸 또 이렇게 자세히 반박을 해줍니다. 근데 네. 예.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예,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명 행위는 사실상 임명이야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 선고하기 전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처분 인용 안 하면 너 임명할 거잖아. 그렇지. 거기 거의 확실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인용할 수밖에 없어라는 네. 얘기까지 가는 것이고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네. 그러니까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지명 요력을 정지해 놨는데 본안 가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봐야 피청구인 한덕수가 받게 될 불이익은 별로 안 돼. 너 어차피 임명할 거잖아. 끽해봐야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처분을 기각해서 네가 임명을 해버리는데 본안 가서 이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면 그 사이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어서 재판관 짓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그 피해를 어떻게 되돌릴 거니? 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예. 아주 뭐 확실한. 우리 봉우리가 네. 빙의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네. 이게 이 사건이 그런 건지 결정문을 쉽게 써준 건지 요거는 읽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최근 헌재가 네, 되게 명확하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설명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쓸데없는 그 해석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시비 걸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그냥 결정만 듣고도 헌법이 뭘 하고자 하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이번에 가처분 결정 자체가 헌재가 흔히 하는 일이 아니거든. 네. 엄청 엄격해요. 이 요건이 헌재법 규칙에 써 있는데 그럼요. 엄청 빡세요. 그 조건 네. 자체가. 네. 그래서 가처분 결정을 내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인용 결정을 내는 것도 굉장히 큰 선례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특히 9대0으로 인용 결정을 만약에 하잖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났을 때 다른 헌재, 구성이 달라진 헌재에서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러네. 6 이상의 9 중에 6 이상의 그 결정과 함께 왜 그런지를 자세히 설명해. 이 결정문 이번에 나온 결정문을 반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죠.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이익이 더 큰 거냐, 이익 형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란 말이에요. 이런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익,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주는 게 그나마라도 손해가 가장 적다. 이게 이제 논지거든. 그리고 명확하게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가처분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이 낸 답변서를 반박해 주는 것도 사실 잘 없는 일이래요. 심지어 본안에서도 본안 가서는 쟁점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윤석열 때도 엄청 자세히 반박을 해줬으니까 이런 사례 자체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독수한테 물 먹인 거거든요. 못을 박아 버린 건데 한독수가 이게 나중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의견서의 형태로 냈다고 알려져 있고 의견서는 지금 아마 겉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서의 내용이 알려진 거야. 일부 내용. 그런 내용이더라. 공개한 거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4월 16일 결정 전에 4월 14일 날 냈다고 알려진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보도를 보면요. 인용된 부분이 똑같아요. 어떻게 알려줬을까? 그래서 딱 그것만 따가지고 이제 어딘가에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 내용들이 이제 다 동일하게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구나. 저는 이제 본문이 혹시라도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똑같은 소스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다 흘렸을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 뭐 한덕수의 이 답변서 때문에 화난 누군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가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전 뒤에 말도 너무 황당한데 만약에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기관 내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다. 이게 이제 각하하라고 이제 이 얘기를 든 거죠. 애초에 이제 이게 원인 무효다. 이거는 저기 가처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의 실천적 결론이 뭐지? 물론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지명했다라고 이미 예전에 4월 8일 날 보도자료에 써 있긴 하지만 뭐 이거 너무 창피할 정도의 그런 거짓말이고 근데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의견서에 넣었을까? 아무래도 헌재가 가처분 인용할 것 같으니까 좀 덜 쪽팔리려고 그런 건가? 인용할 것 같기 때문에 윤석열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기각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각하로 만들어내려고 이걸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말 때문에 재판관들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 진짜 더 아니 그러니까 결정문에다가 일부러 반박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이딴 식으로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갖고 오면 진짜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근데 이 말에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적 결론이 뭘 것 같으냐고. 한덕수에게? 네, 한덕수에게. 한덕수가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이런 누구를 뭐 임명해 볼 생각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왜 했냐는 거야 그러면. 왜 그걸 알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덜 쪽팔리려고가 1번이고. 아니 의견서 말고. 의견서 말고. 애초에 왜 그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왜 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명했습니다. 발표를 왜 했느냐? 한덕수가. 그건 알아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탄핵 달라고.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이거는. 시켜서 한 거야. 그 시킨 사람은 여자분이 남자분이에요? 아닙니다. 저도 그만할래요. 여자 2명입니다. 진짜? 여자 2명이에요. 두 분 친하다고 하는 그 두 분 친한 두 분. 분이구나. 이분 같이 날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두 분이랍니다. 시성도 같이 드리고 날도 같이 받는데요. 외부인 여자 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큰일 날 분들이에요. 탄핵 당하려고. 야당 탄핵해달라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반만 이렇게 올인했다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할 따른 의사를 표시할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각하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 할까? 임명하겠죠. 그러니까 지명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실천적 결론은 그러니까 헌재가 만약에 그래 오케이 이걸 받아들여서 각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장차 할 거였으니까 하겠지. 그렇지. 이제 지명
그리고 임명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장차. 네. 그러면 그 장차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되는 그 결과 또 헌재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엣저브 토머로우도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계속 돌다 보면 언젠가 한번 한번 걸려 들어가겠지. 뭐 헌재가 지쳐서 나 이제 심리 안 해. 맘대로. 잠깐만. 헌재 재판관 2명 나갈 때까지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려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속내로 치면 굳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이게 내가 지명한 게 문제가 돼서 네. 당신들이 이걸 가처분을 인용하겠고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한다면 애초에 원인 무효를 만들게. 나는 아직은 구체적인 임명 절차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어.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이야. 뭐 그런 심리 상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간다. 그렇죠. 그리고서 종국에는 결국은 18일이 지나가지고 헌법재판관 2명이 물려났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그치. 내볼까?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지. 아니 교수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PD 형, 그 한덕수 사진이랑 그 발언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일단 저 얼굴을 보면은요. 네. 그 놀리고 뭐고 그냥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외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냥 나 저 멍청해 보이는 얼굴 보면 그냥 뭘 집어던지고 싶다는 충동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그런 식의 생각을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무려 김앤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네. 헌재에 내는 답변서를 그런 식으로 썼다. 여기서 혹시 각하되면 장차라고 썼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런 논리로. 네. 야, 이거는 너무 우롱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장난 때문에도 빡치는 거지만 헌법재판소가 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것의 실체적 결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결국 내가 각하하더라도 너는 또 똑같은 상태를 만들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이용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죠. 장차라고 써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겠지라는 한덕수의 얄팍한 의도가 가처분 인용을 앞당겼네요, 오히려. 그렇죠. 더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야, 제가 볼 때. 그럼 교수님이 봤을 때 이 무브먼트는 예. 더 교활하는 겁니까? 더 멍청한 겁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름 바른 뱀장어의 너무 작은 분해죠. 예. 그러니까 쥐딴에는 날쌔게 빠져나갔다고 그렇지. 하는데 예. 결국 빠져나간 데가 왜 혹시 그 짤방 보셨어요? 그 집게 꽃게가 잡혀 있는 그 바구니에서 필사의 탈출을 해요. 네. 필사의 탈출해서 옆으로 뽕 빠졌는데 끓는 기름 솟인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오히려 이 수가 더 가처분 인용을 앞당겨 버리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나중에 할 거니까 네. 네 입으로 말했잖아 할 거라고. 근데 한덕수의 그런 의중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짜증나네. 그렇지. 화가 더 나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뻔했어. 아니 그 진짜 이 모든 게 얼굴과 합쳐지면 파괴력이 10배가 돼요. 왜 이렇게 얼굴만 보고 화가 나지? 어지러지하네. 야, 이거를 그럼 진심으로 각하를 노렸구나.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한 게 아니라. 네. 그게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그 자신의 지위도 유지하고 효력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원천 봉쇄되는 상태가 아니게 만들고 싶은 그 의지가 여야 분명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원래는 이제 18일 퇴임을 앞두고 네. 조금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헬스대회도 나가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만든 거야. 마지막까지 이걸 짜증나게 보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9대 0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덕수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요건도 단순 과반이 아닌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 선에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잖아. 2명이나 있었죠. 헌법재판관이. 예. 이번에는 없네? 예. 이번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가 볼 땐 정영식 조한찬까지 화나게 만든 거야 결과적으로. 아니 그리고 이분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이런 놈들하고 같이 내가 헌법재판관을 해먹으라고 하는 건 좀 모욕적이지 않았을까? 특히 이완규를 밀어넣은 건 저는 정말로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 이 나경원 그 지금 예비 후보가 그리고 나서 드럼통 논란이 생기니까 네.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인터뷰 자체가 뭐냐,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가고 나서 나오는데 기자가 붙잡아가지고 얘기한 거야. 오세훈 그 약자와의 동행 거기 갔어. 네. 거기 왜 갔을까?
오세훈의 그 USB 놀리러 갔을까? 이러면서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와, 놀리러 갔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와, 대박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세훈은 꿇고 울고 이렇게. 그래서 나경원 가지고 몇 번 때우는 거야. 웃긴다. 아니 뭐 어쨌든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예.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예, 한번 정치적 메시지니까 한번 보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떨까 생각하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스탑 여기서 끊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알거든요. 네. 일단 문장에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을 안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진짜 그 거죽만 계속 나오지 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정작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에 에센스 내용이 전혀 없는 거야. 네. 그래놓고 그냥 됐을 때 뭐 거기 뭐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어떨까 생각하면 많이 걱정하는 부분. 네. 뭘 걱정하는데? 이게 뭔데 그게 그래서 근데 계속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런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런 네. 되게 이제 간접사들이 이제 나오죠. 예.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건지는 전혀 말을 안 해주더니 제가 어제 그 드럼통에 들어간 것도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국민들이 무슨 우려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아줌마.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이 드럼통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모르겠다니까요. 일단 그것도 비문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나라는 알아? 이재명이 대통령 나라는 알긴 알지. 이 나라가 주체가 돼가지고 막 알아. 예. 뭘 의미하는지. 좀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드럼통, 나경원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의 드림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 드림통이 될 것이다. 거업 수준의 그 드리프트 아니야? 어쩜 이렇게 옆으로 꺾지? 저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저도 이렇게는 안 해요. 드럼통에서 드림으로. 아. 야. 이건 진짜 말하면서도 아마 그러니까 되게 오래 고민하고 말한 거였을 거 아니야. 네. 이거 그저 직각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거든. 이 사람 스타일상. 야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걸 라임이라고 쓴 거야? 드림 이거를. 예. 그 그리고 나경원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의 드림을 실현해주는 드림 대통령 드림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봐봐. 구체적인 얘기가 이만큼 많이 드러내도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 결국에는 국민들이 뭘 걱정한다는 건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지. 결국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드럼통만 나와. 그렇지. 그리고 뭐 그런 일은 대한민국이 멸망하기 전에 벌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어떻게 이뤄드릴 건지도 없어. 네. 그냥 나는 덮어놓고 이뤄주겠대. 뭔데?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아줌마?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럼 제 꿈 이뤄주실 겁니까? 네. 근데 이거 이게 진짜 어느 분들이 이거 가지고 진짜 짤막 만들어야 돼요. 드림통으로. 드림통 드럼통 드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능력자분들 많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빨리 이 드림통으로 예. 짤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 그 왜 그 노래 중에 힘들어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 힘들어. 뭐죠? 몰라요? 총. 어? 왜 PD만 알죠? 기분 나쁘게? 되게 약간 그 막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구 같은 거를 계속 반복되는, 노래가 네. 있거든. 저 예전에 힘들어요 한가인 씨 이러면서. 나오는 그 세탁기 CF 네. 그 되게 짜증나게 계속 반복하잖아. 한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느낌. 뭐죠? 아, 끈적끈적 힘들어요. 그거 하면서 드림 이렇게. 자, 아시는 분들은 빨리 그걸로 만들어 주세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능력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참 이게 나경원은 그런 거 만들기에도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 있는 정치인도 밈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밈이 흥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만들어주면 고마울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4위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 네. 예. 그러니까 빅4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빅도 아닌데. 네, 빅도 아니고 일단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거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억이라도 되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밈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예. 이거 도와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하는 거.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나경원은요, 그냥 일베가 사람이 돼서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그러니까. 사문난정님이 이미 하나 만들었네. 드럼 들어가요. 나 드림. 만들지 말라니까 그새 만들었어. 아, 미치겠네. 예.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계속 드림통이건 드럼통이건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이제 내용은 하나도 안 남고 나경원은 그렇죠. 드럼통, 네.
나경원은 빠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빠루와 드럼통. 전략도 왜냐하면 드럼통이라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게 드럼통이 일베 용어거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일베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엄청난 그 억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거의 뭐 허위 사실이지. 네. 완전히 허위 사실. 허위 사실이죠. 네. 허위가 아니라 그냥 허위 사실인데 그냥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쓴 건데 지 입으로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내용 없는 선거법상으로 말을 걸리거든. 네. 네. 이거야말로 선거법상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들어갑니다. 이거 네.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하는 순간. 네. 네. 그러니까 드럼통에 놓고 빠루로 치면 어떻겠냐. 제가 사실 생각한 건데 제 입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 예, 그왜 외국에 이렇게 유명한 축제들 이런 거 보면 네. 거리에서 네. 이제 그 마치라 그러죠. 이렇게 쭉 행진을 하면서 드럼통 이렇게 퍼쿠션들이 있거든. 네. 그거를 빠루로 너무 무거운데. 힘이 엄청나게 세야 되겠는데 야구는 그 스트롱맨 선발할 때 선발 과정이 너무 되겠네. 네. 드럼통을 빠루로 칠 수 있는가?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참 이렇게 머리도 나쁜 게 말이죠. 드럼통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보통 드럼통은 기름 담는 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나경원 기름통, 나경원 기름 주유 바로 생각나잖아. 그러면은 이분이 한 달에 기름값을 얼마 썼다 그랬지? 1년에 5천만 원 이상 썼다 그랬는데? 맞아요. 네. 예. 탱크 타고 다닌다고 그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아 그럼 기름 저걸로 사셨나 보다. 이 생각밖에. 이 드럼통은 그 기름 사고 남은 통인가?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 눈에는 그거부터 바로 빡 생각이 난단 말이야. 기름값으로 5,700을 썼어? 5,700만 원. 어마어마하나. 그 국회 앞에 있는 예. 그 주유소. 우리 사무실 예전에 있었던데 바로 그 근처. 아 네. 거기에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름값 비싸기로 유명한 비싸죠. 데거든. 예. 저 거기서 오토바이 기름 넣었다가 화들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맞아, 거기서 막 생각난다. 팡팡 넣었다는 거야. 하루에 2번도 주유를 했대. 택시 기사냐고. 왜 비싼지 알죠? 리베이트 때문에 비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넣으니까 가격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차라리 많이 해가지고 사은품 받는 게 더 낫지. 남는 일이지. 아까 어떤 분이 의심하게 됐는데 그럼 깡을 할 수도 있겠네. 깡이죠. 가라 영수증 깡이야 해주고. 깡. 네. 깡 아니면 그게 설명이 안 돼. 그치 하긴 아무리 많이 넣는다 그래도 5,700이 그죠? 기름통이 밑에 빵꾸가 나서 줄줄줄 세고 다녔다 그래도 5,700까지 안 들어가요. 뭘 깡했을까? 심지어 그 지역 행사를 가 있었는데도 주유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 야 진짜. 네. 그럼 100% 깡이네 이 사람. 그렇지. 근데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랬으면 지금 수사 다 들어가지고 난리 감옥에 있을 났죠. 거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은 남편도 판사고 지도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재판을 안 받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신났네. K1 탱크 타고 다닌다. 헬기 타고 다닌다. 신나셨어. 자, 어쨌든 정권 바뀌면 나경원 재판 다시 시작될 겁니다. 6년을 끌었으니까 할 때도 됐지 이제. 자 그리고 우리 한세표에서 아이고야. 점점 하나씩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경원이 네. 더 웃겼어요. 예, 네. 새가 날아갔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제일 막 신났어요. 예,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제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나봐. 네. 김문수 정도는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이상한 어법들을 많이 쓰는데 몇 번이나 문제된 게 이제 결국 뉴스타파 우하는 방식. 뉴스타파 물어보니까 너 따위하고는 안 한다. 네. 그게 어제도 그러고 오늘 또 그랬대요. 예, 오늘 또 한 내용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비전 발표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하고 언론사마다 이제 반응한 것 중에 나오는 건데 스카일리 데이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언론 아니죠. 아니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예,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해줘요. 물어보게. 네. 근데 물어보니까 중국 간첩 얘기. 스카이 데일리가. 그리고 나서 한경닷컴에 대해서는 또 네. 뉴스타파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약간 농담하듯이 하는 식의 어투긴 했는데.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하니까 아니야 그 적대적인 언론사 중에 이따가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리고 모든 과정은 다 반말입니다. 네. 예. 아시아투데이에 대해서는 거기는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막 해요. 그러니까 또 이걸 물어보거나 막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네. 우리 저기 홍준표 후보님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뭐 이런 귀엽다고요?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합니다. 네. 분위기 좀 이렇게 쌓여지는 거 막으려고. 이게 쌓여질 만한 말을 계속 뱉으니까 그렇지. 쌓여질 수밖에 없는데. 예. 진행자도 고생했겠네. 그리고선 오마이뉴스한테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얘기를 주니까 뉴스타파 같은 경우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했느냐. 그랬더니 기자들에게 묻는 자유, 질문의 자유가 있다. 질문 당하는 사람은 근데 거부의 자유가 있다. 그래야 공정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타파가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랬을까? 명태균 얘기겠지? 오마이뉴스도 적대적인 언론이니까 나한테 그럴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뭐 한번 해봐.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예. 기자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홍준표를 지적하는 게 질문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질문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그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태도가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그 어떤 질문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적대적 언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이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은 내가 인간 대접 안 하겠다라는 지금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정치인 아니랄까 또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네. 제가 볼 때 홍준표 이 후보는 예. 약간 이제 그 트럼프 카피 전략인데 이게 예. 트럼프가 했던 짓을 똑같이 이제 맞아요. 따라-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네. 예. 똑같이 따라하고 약간 기선제압하고 네. 예.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게 뭐냐면 자기가 꽤 웃기고 호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네. 착각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말투도 이제 그런 거야. 네. 마치 반농담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일종의 왜 그래서 나온 별명이 홍감탱이잖아. 네. 홍감탱이. 그러니까 홍감탱이의 기질을 그냥 여지없이 발휘해서 아예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을 사실 대할 때. 농담인 척하면서 지금 언론 선별하고 언론 탄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담인 척 괜히 눈치면서. 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대선 후보쯤 되는 사람이면 이거 심지어 공식적인 비전 선포식이잖아요. 네. 그렇지. 거기서 대선 후보가 비전 선포하는 대선 후보가 질문을 거부할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질문 받는 자리인데 그렇지. 대답을 해야지. 아예 그럴 거면 선별해서 들어보내든가. 그리고 거부한다고 해도 어. 그 질문은 내가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다.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어제 오늘 보인 태도는 이거 너네 같은 데랑은 안 해. 안 해. 나 막 나가버리고 막. 네. 이건 제대로 거부하는 자세도 아니고 네. 나쁜 사람. 그리고 같은 당에 지금 권성동은 막 기자 손목 끌고 가고 막 이런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제가 아까 시사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되게 의도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언론 노출 상태에서 언론을 이용하긴 해야 되지만 네. 언론으로부터 자꾸 검증당하는 것들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들로부터 최대한 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단도리를 하는 거야 이른바 시쳇말로.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은 풀려 나왔고 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이 홍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스탠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뉴스타파가 물어보는 것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는 비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언론의 수는 비율적으로는 적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적대적이지 않은 언론사 내지 공격적이지 않은 언론사도 어떻게든 여기로부터 뉴스를 따먹으려고 노력하는 언론사들이니까 다루기가 쉬워. 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언론사들은 다루기가 쉬운 언론사들이 아니야. 맞아요. 네. 그 나한테 아픈 질문만 골라서 하는 네.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계속 뭔가를 답해봤자 얘네들이 나한테 우호적이 될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럼 이 소수는 일단 눌러버리고 가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제하는 거고 이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정치의 어떤 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국힘하고 윤석열이 만들어낸 건데 네. 처음에는 저항이 있어도 똥 싸고 지지르면 그게 기본이 돼. 예. 나머지의 자유의 정도가 높아져 자신에게. 이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약간 이득이 돌아가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판이 유지가 된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설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화가 그 당시에 터져버리면 강도가 세지는데 지금 미리 터뜨려 놓으면 네. 예방 주사를 맞히는 거야. 쟤는 원래 저래. 예. 그리고 제가 저거 스타일이야. 우리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기자회견 보이콧 해버리고 이러면 원래는 그래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언론 쪽에서 저기 홍감탱이를 길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고 뭐 오마이뉴스 질문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언론들은 안 그러니까. 안 그러죠. 예. 기자협회가 발표는 했다르는데 그 협회가 예. 발표하는 건 그렇게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타격감도 없습니다. 일선 기자들이 때려야죠. 현장에서 다 같이 퇴장해야 돼.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 안 나가겠지. 안 나가겠죠. 저놈들만 이득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누가 진지하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찌라신데. 네. 남는 놈들이 있어라도 네. 남는 놈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현장에 나가는 기자들이 대부분 3년차, 5년차 기자들이야. 연차가 낮은 기자들이라고. 네. 중간에 있는 국장이나 중간에 있는 라인 그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질문의 자유도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의 자의적 결정으로 저항을 하거나 함께 뭘 하거나 이런 건 못 해.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끌려가고 싶나?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두드려 맞고 싶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나 같으면 약간 예전에 그 누구였지? 누구한테 부시한테 그 신발 집어던진 기자 있잖아요. 네. 예. 나는 차라리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집어던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약간의 이제 그 버티기만 들어가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선거 앞에 정치인은 네. 언론 앞에 강자이긴 어렵거든요. 그럼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싹 다 퇴장해 버렸으면 그렇죠. 다음 날 바로 굽히고 들어갔을 걸. 네. 그렇게 되면 그 불리함이 며칠이라도 지속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예. 그 다음에는 당연히 더 좋은 뉴스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네, 네. 예.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협조적일 거고. 원래 언론이 대선 주자한테는 적대적이고 원래 비판적이고 불편해한 게 정상인 거고. 당연 정상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저런 식으로 나한테 적대적인 언론사, 나한테 잘해주는 언론사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직접 콕콕 집어서 언론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네. 그 언론사 있잖아요. 뭐 스카이데일리나 아시아투데이는 아예 뭐 지금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네. 언론사들은 홍준표한테 적대적이지 않고 홍준표한테 잘해주는 언론사로 찍히는 게 기분이 좋을까?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자존심 상하죠. 예. 여기 한경닷컴, 아시아투데이 거기는 괜찮아. 뉴스타파인 줄 알았어. 이런 말 들었으면 네.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돼야 돼. 그 순간. 그죠. 네. 항의해야 돼. 근데 제가 짐작컨대 이건 짐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날에 왜 우리 학내 폭력이 많았던 시절에 깡패 같은 놈들 있잖아. 일진들. 네. 예, 일진들이 이런 식으로 애들 길들이거든. 아 맞아요. 예. 너 일로 와. 한 놈만 죽으러 패고 나머지 넌 괜찮아. 응. 그러면 되게 내가 보호받는 느낌? 나는 좀 더 특별한 인간이 된 듯한 느낌? 네. 이 착각에 빠지거든. 예.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는 거지. 그런 분들께 더 글로리의 명대사를 알려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다음은 너야. 그렇지. 그걸 모르죠, 근데. 아휴. 그리고 홍준표 씨도 제가 볼 때는 이 정치력이 다 했거든요. 정치적 지력이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예. 정치적 감각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네. 비전 발표하고 어제 오늘 이런 거 할 때 얘기 들어보시면 막 뭔가 물어봐. 그랬더니 그거 뭐 철자가 뭐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나중에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는 대충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벌써 윤석열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봤잖아요. 네. 늙었어 그냥. 할아버지. 네, 늙었어요. 오래됐구나. 네. 네. 늙었고 작동을 잘. 체력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요. 네. 원래 정치인들은 좀비 같은 스타일이 좀 있잖아. 우리 정치 욕망으로 하잖아요. 박지원 옹을 보면 네. 그렇죠. 열정이 이분은 넘치죠. 나날이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기억력, 예. 뭐 뭔가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거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네. 옛날에 홍준표가 절대 아니야. 근데 지금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하고 토론할 때 유시민 작가가 강력하게 반론을 하니까 이랬잖아. 이랬잖아. 반응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어. 여기가 멈추는 거지. 이게 아닌데? 이러고 그냥 멈추고 있어.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불컥 화를 내는 거야. 아. 상대가 민망하게. 그게 라디오 인터뷰할 때 보통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게 아주 몹쓸 언론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대로 하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인데 그게 나와버리면 상대편이 어르거든요. 이 뭐라고 지금 여기다가 응대해야 되지? 그치, 이런 왜 생각이 저러지? 되는 거죠. 당황하지. 나름 전략은 전략이네요. 그리고 이 홍감탱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나름대로 장점의 이미지를 일부러 섞어서 만들어낸 홍준표 팬덤의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이미 잘못 벌어뜨렸어요.